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36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36라운드 즈음 되면 또 많은 것이 결정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것이 결정되곤 하는데요. 과연 이번 라운드에서는 어떤 또 경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경기 결과를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제주와 안양의 경기, 안양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또 양팀이 보여주었고, 그걸 얼마나 잘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이고요. 대구와 광주의 경기, 대구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대구가 보여주면서 1대0 대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천구와 강원의 경기는 부대 나가면 민간인이다 라는 걸 박상혁 선수가 보여주면서 강원FC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전북과 대전의 경기 다시 한번 전북이 흐름을 찾아가면서 홈에서의 대관식에 상당히 좋은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요일 경기들인데요. 포항스틸러스와 서울의 경기, 제가 사실 경기의 좀 중요도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 라운드 리뷰를 하곤 하는데 제가 이 경기를 골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경기가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0대0이 됐고 하필 이 경기를 리뷰해야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울산과 수원FC의 경기, 참 경기의 시작과 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 두 팀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와 안양, 포항과 서울, 울산과 수원FC의 경기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뷰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파이널 B였고요. 11월 8일 토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제주 SK와 FC 안양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4-4-2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는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김동준 선수가 돌아왔고 중원은 이창민과 오재혁이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섭 선수가 왼쪽에서 복귀한 이후에 계속해서 뛰고 있고요. 안양의 경우에도 뭐 대부분의 라인업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유키티 선수가 지난 제주전에서도 득점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발 출전을 했고요. 문성호 선수의 경우에는 최현우와 굉장히 또 빠르게 또 교체가 되면서 이번 또 경기를 계속해서 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를 좀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보면 안양의 유키치가 2골을 넣었고요. 제주의 유리 조나탄 선수가 1골을 집어넣으면서 안양이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요한 건 또 정확함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SK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내지 못했고, 사실 이것이 제주가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도 나오면서 특히나 이 제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양이 초반에 압박을 하다가 결국 잘 못 풀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주가 또 잘 막고 잘 풀어가던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잘 풀어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기회를 확실하게 안양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1대0으로 앞선 채로 안양이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후반전에는 공을 소중히 다루는 팀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졌는데요. 정확한 게 중요하다는 것과 어느 정도는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안양은 계속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축구를 했던 반면에 제주는 개인적으로는 뭐 열심히 뛰었겠습니다만 공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는 좀 느낌이 있었고, 기회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안양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평가를 해보자면 기회라는 게 매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잡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양 팀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고 결국은 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한데, 양 팀의 순위가 왜 파이널 B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한 팀은 파이널 B에서 11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씩 다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 평가는 뭐 간단하게 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양 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홈팀이었던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 SK의 득점자는 유리 조나탄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면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약간은 과장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끝내 한 골 득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고, 이 어려웠다는 게 막 경기를 아예 못 풀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정 조절 못했고요. 정확성 떨어졌고 집중력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릴 리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은 제주를 응원하러 오기 위해 왔던 이 팬들 앞에서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개인적으로는
제주 SK가 지난 이번 시즌 동안 와 가면서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번 경기에도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주가 '참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라이커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방 득점력을 올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더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방귀를 자주 끼면 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스트라이커 득점력이 떨어져도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진다면 한 골, 두 골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훨씬 더 정확하게 볼을 차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어지는 게 집중력을 많이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집중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웠습니다. 지금 순위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이게 아니고 훨씬 더 집중력 있게, 훨씬 더 정확하게 감정 조절도 잘 해가면서 본인들의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주 SK가 꼭 생각을 해야만 바로 다음 경기에 있을 대구와의 맞대결에서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주 SK는 이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는 참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감정 조절 관해서 다음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두 명의 베테랑이 이번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누적 경고를 뛸 수 없다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SK는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정말 경기 집중해서 잘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득점자는 유키치 선수였습니다. 유키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제주를 상대로 안양이 승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나 축하할 이야기입니다. 승격팀 안양의 잔류 확정입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기 전 자력으로 FC 안양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자격이 충분한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FC 안양의 선수단 그리고 뭐 코칭 스태프들 뭐 팬들 모든 분들에게 참 잔류 축하한다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올해 제가 봤던 안양의 모습은 승격팀다운 과감함과 승격팀답지 않은 효율성 정말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FC 안양이 올해 잔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참 좋은 일들이고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주 킬러 유키치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올 시즌 유키치 선수가 기록한 3골을 모두 제주에게 얻어냈다는 게 유키치 선수에게도 의미가 클 것 같고 오늘은 뭐 안양의 경기도 의미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의 결과가 유키치 선수의 공이 정말 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주 킬러로서의 면목을 보여준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기회를 하나 주어졌을 때 그걸 잡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유키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득점력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했다 이런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안양이 이것 하나는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중원 활용법입니다. 안양이 어려움을 겪을 때를 보면 꼭 중앙 역할이 많이 제한되고 중앙에서 많이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FC 안양이 이 바로바로 다이렉트하게 볼을 전개해서 못다가 지켜주고 이선 선수들이 뭐 득점이나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은 뭐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빌드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중원 활용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지금 안양이 겪는 어려움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안양은 이번 경기 정말 또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잔류를 확정지었고 안양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안양은 이번 경기 잘 풀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 MVP 뭐 당연히 유키치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키치 선수 이번 경기에서 2골을 집어넣으면서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유키치라는 선수가 이번 여름에 이제 팀에 합류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서 팀에도 잘 녹아드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비단 이번 시즌만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즌까지도 다음 시즌까지도 계속해서 유키치 선수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안양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파이널 A입니다. 11월 9일 일요일 14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벌어진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겠습니다. 포항은 그대로 3-4-3을 가져온 채로 올 시즌 처음으로 전민광 선수가 빠지고 박찬용, 박승욱, 신광훈 선수가 백스리를 구성하게 됐고요. 중원에는 오베르단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성용구와 김종우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주전 조합은 최준과 류재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이승모 선수가 들어오게 됐고요. 야잔과 박성원이 백스리를 맞춰서 이렇게 출전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기 간단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뭐 0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데요. 전반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또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목표가 두 팀 모두 확실했고 피지컬적으로 타이트한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두 팀 모두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얻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치열하게 맞붙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이 목표만 세우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전반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후반전에 조금 더 양팀이 기회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력이 이어졌고요. 골대도 발목을 잡으면서 두 팀 모두 그대로 0대 0으로 경기를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요. 특히나 포항과 서울이 만났을 때 지금까지 그래도 뭐 꽤나 재밌는 경기들이 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 이번 경기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것이 달려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됐는데 이럴 거면 뭐 다른 경기 좀 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단들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득점자 없었고요. 일단 소기의 목표는 이번 경기에서 달성했습니다. 2026-2027 시즌 아시아 무대 진출 확정 짓는 데에는 이제 성공을 했고요. 거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까지 가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굉장히 지키는 힘이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전민강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백스리 조합이 상당히 좋았고 뭐 서울의 여러 공격 시도를 막아가는 게 충분했고 특히나 서울이 이 중앙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백스리가 너무나 좋은 대응을 해줬고요. 뭐 그리고 측면 공략할 때에도 측면 수비들이 좀 잘해줬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가 이 경기 실점을 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여러 팀들이 센터백이 좋은 팀들이 많습니다만 포항이 참 센터백 뎁스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해서 포항이 이번 시즌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다만 주닝요는 골대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도 좋은 슈팅을 두 번이나 때렸는데 한 번은 또 골대가 한 번은 또 강현무가 이렇게 잘 막아내면서 참 주닝요 선수가 시즌 말미에 좀 올라오는 시점에 이렇게까지 득점이 터졌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까지는 뭐 그래도 A매치 기간 잘 휴식하면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역시 득점자가 없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포항과는 다르게 엘리트 진출 확률은 굉장히 좀 낮아진 현재 서울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승리했을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 확률도 어느 정도는 높일 수가 있었고 물론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높일 수 있었는데 이런 점들은 결국 좀 아쉽게 됐고요. 결국은 또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서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포항이 잘 지켰다는 이야기 앞서서 드렸는데 포항이 잘 지킨 것만큼 서울의 공격력이 좀 아쉽기도 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승점이 6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메워내기 위해서는 공격력이 매우 중요했는데 참 좋은 이성과 공격적인 풀백을 두고도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다는 그 느낌이 좀 느껴졌고 서울은 여전히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더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제 개인적인 좀 주관을 넣어보자면 둑스를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중앙에서 안 풀릴 때 필요한 게 이 중거리 그리고 크로스잖아요. 지금 중거리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크로스를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좀 더 활용을 해야 서울이 앞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라도 진출을 확정짓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서울이 또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MVP 저는 박승욱 선수를 뽑았습니다. 박승욱과 박찬용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박승욱 선수가 전역한 이후에 약간의 흔들리는 장면들이 좀 없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털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역시 박승욱 잘했지. 박승욱 국가대표도 갈만한 선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참 박승욱 대단한 선수다. 이번에도 참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포항과 서울의 경기는 여기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B입니다. 11월 9일 일요일 16시 30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진 울산 HD와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자,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4-3-3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경 선수를 프리롤로 뒀다는 것도 좀 특징이었고요. 윤종규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온 것 한번 또 볼만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내지 30분 가량에 이제 백인우 선수와 윤재석 선수를 빼고 이청용과 엄원상 선수가 투입이 됐었고요. 수원 FC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현용, 최규백 선수가 센터백 조합 맞췄고 중원에는 이재원, 한찬희, 루안 선수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현범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인업에서 한번 보실 만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기를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울산의 루빅손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울산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은 양팀이 모두 공격은 하되 급하지 않게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선제 실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고 그렇기 때문에 양팀이 공격을 하되 그렇게까지 급하지는 않게 맞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수원FC나 울산이나 이 압박 과정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뒷공간을 노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또 안 보이려는 모습을 전반전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전에는 시작 후 5분, 종료 전 5분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도 늘 축구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작하고 5분, 종료 전 5분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또 루빅손 선수의 좋은 슈팅으로 울산이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수원 FC도 극장골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그 한 발 더 간 것에 좀 울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 평가해보자면 결국 또 경기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걸 이 두 팀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이 터널의 문을 열어냈다는 게 울산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장면 보면서 옵사이드 장면 보면서 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매수니 뭐니 이런 드립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영상 때마다 늘 저는 좀 그래도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그래도 옵사이드는 웬만하면 좀 맞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심판이 아예 이상한 걸 봐서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한 그래도 옵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경기 간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울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득점자는 루빅손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이 경기를 울산은 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경기 과정이 좋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울산은 이번 경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울산에게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꾸역승이라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울산에게 좀 두 가지의 수정할 점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수비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골 차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울산은 수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나오는 카운터가 좋은 장면 없지 않았지만 별로 뒤로 갈수록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뒤로 갈수록 좀 좋지 않았고 실점 직전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결국 실점했는데 옵사이드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울산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동선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동경 선수가 이게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동경 선수의 위치 그리고 중원과 우측면의 위치는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선수가 한 비슷한 공간에 좀 겹쳐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이솔레이션에만 집중을 했던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나 어떤 배치를 노상래 감독이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울산은 전방 압박이나 파이널 서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동경 선수에게. 다만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동경 선수가 좀 크게 안 다쳤길 바라는 마음을 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정팀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의 득점자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등권 탈출에 실패한 수원FC입니다. 이 경기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수원FC의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붙어줬고 거칠다고도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원FC의 절박함을 좀 잘 드러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사박 선수를 정말 열심히 지원했던 정승현, 그리고 모든 슈팅을 잘 막아냈던 조현우,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좀 억가를 당하면서 수원FC는 아쉽게도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지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사박의 한 발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득점 선두답게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던 사박 선수였는데 단 한 발 때문에 이 승점이 사라졌다는 게 수원FC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수원FC가 울산 원정을 떠났을 때 이번 시즌에는 좋은 결과를 받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내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그 한 발이 참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 중원 살림꾼 이재원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루안 선수가 이 선에서 공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원 선수가 정말 박스 투 박스 그 자체로 정말 여러 공간을 뛰어다니면서 커버를 해주는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원 선수가 팀의 공수 밸런스를 정말 또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재원 선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 여러 방면에서 수원FC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원FC가 이번 패배가 좀 더 아쉽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원FC는 이번 경기에서 했던 거 잘 털어내고 다음에 A매치 끝나고 이어질 경기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MVP를 뽑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정소현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참 조현우 선수가 막아낸 이 여러 가지 참 슈팅들이 이걸 막는다고? 이걸 막는다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역시 조현우가 왜 대표팀까지 가는 골키퍼인지를 이번 경기에서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사실 그간 이 조현우 선수가 클린시트도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 텐데 이번 경기로 또 조현우 선수도 본인의 어떤 남은 시즌들을 잘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수원FC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라운드 제가 뽑은 베스트 11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퍼는 조현우고요. 백후에는 송준석, 박승욱, 정승현, 김현준, 그리고 위에는 유키치, 박진섭, 김정현, 이동준, 투톱에는 못다, 그리고 박상현 선수를 뽑았는데요. 박진섭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라운드에 센터백들이 정말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이어서 득점 탑5와 도움 탑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해드릴 만한 게 없는데요. 그대로 갔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종료된 이후 현재 파이널 A와 파이널 B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전북 현대고요. 2위부터 대전, 김천, 포항, 서울, 강원이 파이널 A를 구성하고 있고 파이널 B에서는 안양과 광주가 잔류를 확정지었고 울산, 수원FC, 제주 SK 그리고 대구가 그 아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K리그1 36라운드 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경기였어가지고 참 재밌게 그래도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참 재밌게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종료되면서 이제는 A매치 기간이 돼서 또 K리그 팬들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기도 할 텐데 또 남은 또 시간 동안 많이 또 추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옷 늘 잘 껴입고 다니시고요. 저도 잘 껴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